수십만 원을 지불하고 우리가 막 황홀해하면서 먹는 그 최고급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미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숙성육의 매력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고기 특유의 그 진한 풍미가 정말 엄청나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썰고 있는 이 매혹적인 고기가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죽음 이후의 세포 붕괴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좀 섬뜩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번 심층 탐구의 자료들은 식욕학, 그러니까 고기를 다루는 과학과 최고급 미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내밀한 기록들입니다. 네, 주제가 바로 고기의 숙성과 부패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기 맛있게 굽는 레시피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분자 단위의 치열한 전쟁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먹는 게 사실은 세포가 무너지는 과정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숙성이라고 부르는 이 마법 같은 과정이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꽤나 귀귀한 형상에서 출발하거든요. 오늘 다룰 문헌들은 이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화학적 메커니즘이요? 네, 동물의 생명이 딱 멈춘 직후에 고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붕괴가 과연 우리에게 황홀한 미식을 선사할 것인가, 아니면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인가, 그 미세한 경계를 탐구하는 거죠. 아, 미식이냐 독이냐. 정말 극단적이네요. 이 비밀을 풀려면 일단 동물이 죽음을 맞이한 직후에 세포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파괴가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도축 직후에 고기가 이른바 사후강직을 겪으면서 엄청 질겨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법처럼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이 파괴의 과정에 두 명의 아주 핵심적인 선수가 교대로 등판하더라고요. 네,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릴레이 경주 같은 건데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칼파인이라는 효소입니다. 칼파인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동물의 생명이 멈추면 근육세포 내부로 칼슘 이온이 막 통제 없이 스며들게 되거든요. 이 칼슘을 먹고 깨어나는 효소가 칼파인이에요. 아, 칼슘을 먹고 깨어난다. 네, 이 친구는 고기의 pH가 중성, 즉 7.0부근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초반 러시형 효소입니다. 근육의 뼈대 역할을 하는 Z디스크라는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그냥 뚝뚝 끊어놓죠. 아하, 고기를 씹기 좋게 만드는 1차적인 연육작용을 이 친구가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기의 산도가 점차 떨어지면서 산성화가 진행되면 이 칼파인은 금세 활동을 멈춰버려요. 산도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사후강직을 거치면서 고기 pH가 5.5에서 5.6 사이의 약산성으로 변했을 때 드디어 두 번째 선수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2차전의 지배자, 카탑신이라는 이름의 효소군입니다. 카텝신.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놀랐던 게 카텝신이 원래 세포 안에서 보관되어 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 부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카텝신은 리소조미아는 아주 튼튼한 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주머니 안에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마가네요. 네, 리소좀이 일종의 세포 내부 쓰레기통이자 재활용 센터 역할을 하거든요. 수명을 다한 단백질이나 노폐물들을 집어삼켜서 강력한 분해 효소로 녹여버리는 곳이죠.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뜻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리소좀 내부에는 카텝신을 포함해서 무려 50여 종의 강력한 분해 효소들이 찰랑거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막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막 자기 자신을 다... 네, 세포가 자기 자신의 필수 장기들까지 모조리 다 소화시켜버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와, 청취자분들도 이거 들으시면 진짜 섬뜩하실 것 같은데요. 내 몸 안의 세포가 나를 녹여버린다니? 칼파인은 건물의 철골 뼈대를 대충 부수는 철거반이라면 카텝신은 그 무너진 잔해들을 쓸어 담아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녹여버리는 화학적 연금술사나 다름없군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동물이 도축돼서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딱 끊기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근육에 남아있던 글리코겐이 무산소 상태에서 젖산으로 변하거든요. 아, 젖산. 운동 많이 하면 근육에 쌓이는 그거요? 맞아요. 그 젖산 때문에 고기의 pH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평소엔 그렇게 튼튼했던 리소점의 막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는 거죠. 세포 안에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이 쾅 하고 터지는 거네요. 막이 붕괴되면서 그 맹독성 가득한 카텝신 효소들이 세포질 밖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세포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 기괴한 자가 소화 현상을 우리는 대체 왜 굳이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자기 세포 녹일까 봐 꽁꽁 가둬두던 그 위험한 효소인데 왜 굳이 고기를 스스로 녹이게 놔두냐는 거잖아요. 식지를 망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앞서 자료들에서 확인했듯이 이 무시무시한 파괴 과정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그토록 열광하는 맛을 창조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거잖아요. 칼파인이 중성 환경에서 큰 구조물만 대충 부수고 나갔다면 카텝신은 이 산성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고기 맛과 식감을 재창조하는 진짜 요리를 시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고기가 질겨지는 이유가 사후강직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서로 꽉 엉겨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액토미오신 복합체라고 부르죠. 아, 그게 너무 단단해서 처음 활동하던 철거반, 칼파인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산성 환경에서 미친 듯이 활발해진 카텝신 군단, 그중에서도 B, L 패밀리 같은 애들은 이 난공불락의 액토미오신 결합체를 직접 끊어내버려요. 심지어 장기간 숙성할 깨는 그 질긴 콜라겐 결합까지 느슨하게 만들어버리죠. 와,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먹는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가 입에 넣자마자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카텝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카텝신의 역할이 그냥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맛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는 이 과정이 약간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주 크고 단단하게 엉켜있는 털실 뭉치가 하나 있다고 치는 거죠. 털실 뭉치요? 네, 이게 고기의 단백질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혀의 미래는 너무 작아서 이 거대한 털실 뭉치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완전 무미건조한 상태. 그렇죠. 분자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카텝신이라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요리사들이 가위를 들고 나타나서 이 털실 뭉치를 아주 잘게 우리 혀가 맛으로 딱 인식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시로라기로 마구마구 잘라내는 겁니다. 이 시루라기들이 바로 유리아미노산인 거고요. 와, 생화학적인 가수분해 과정을 진짜 직관적으로 완벽하게 짚어주셨어요. 단백질이라는 거대한 사슬을 효소들이 끊어내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유리아미노산들, 그게 바로 맛의 실체거든요. 털실이 잘리면서 막 감칠맛이 폭발하는 거네요. 네, 잘리면서 감칠맛의 제왕인 글루탐산이 풀려나오고 단맛과 쌉싸름한 깊은 맛을 내는 류신, 알라닌,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들이 고기 안에 차곡차곡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텝신은 밍밍한 단백질 블럭을 분해해서 고기 층층마다 천연 MSG 가루를 쏠쏠 뿌려놓는 미세한 요리사라는 거네요. 우리가 숙성육 불판에 구울 때 그 폭발적인 마이야르 만능의 향기, 그게 다 이 요리사가 미리 준비해둔 재료 덕분이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식의 세계에서는 항상 적용되는 절대 법칙이 있죠.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아,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네, 카텝신이 단백질을 계속 자른다고 해서 고기가 무한정 맛있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 온도 통제에 실패해서 너무 덥거나 pH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카텝신이 폭주하게 되면 고기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작용을 엄청 경고하더라고요. 요리사가 폭주하면 고기 식감이 탄력을 잃고 약간 찰흙이나 동물의 간처럼 푸석푸석해지는 일명 머시, 그러니까 죽같이 변해버린다고요. 게다가 맛도 이상해진다면서요. 네, 펩타이드 사슬이 잘못 끊어지면서 소수성 아미노산이 너무 과다하게 생성되거든요. 소수성 아미노산이요? 그게 뭔가요? 물과 친하지 않은 아미노산들인데 얘네들이 우리 혀의 쓴맛 수용체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숙성돼서 이런 아미노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기분 나쁜 쓴맛이 나고 심지어 시큼하고 퀴취한 맛까지 나게 됩니다. 아하, 자연계 독소들이 주로 소수성이라서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뱉어내게 쓴맛으로 느낀다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이렇게 효소가 폭주해서 고기를 망치는 거랑 아예 고기가 썩어버리는 부패, 대체 이 요리사와 세균 사이에는 화학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발효와 부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들 하잖아요. 고기의 숙성과 부패도 화학적인 기본 메커니즘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완벽히 동일하다고요?
네, 둘 다 고분자 물질이 물분자와 반응해서 저분자로 쪼개지는 가수분해 현상이거든요. 아, 화학 반응식으로만 보면 숙성이든 부패든 그냥 똑같이 단백질이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큰 덩어리가 작은 분자로 쪼개진다는 물리적 현상은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누가 그 가위를 들고 잘랐느냐, 그리고 잘라낸 조각이 무엇이냐의 차이입니다. 아, 가위를 쥔 자가 다르다? 숙성의 주체는 아까 우리가 극찬했던 카텝신 같은 내 식구들, 원래 고기 안에 있던 자가소와 효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선한 분해라고 할 수 있죠. 얘네가 자르면 고소한 너티향, 버터향, 치즈향이 나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부패는요? 악한 분해인가요? 네, 부패의 주체는 외부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들, 바로 슈도모나스나 대장균 같은 미생물, 즉 세균들입니다. 얘네들도 자기들만의 효소를 내뿜어서 고기를 가수분해해요. 그럼 똑같이 효소로 자르는 건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결과물이죠. 이 부패균들은 아미노산을 한 번 더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냅니다. 톡 쏘는 악취가 나죠. 게다가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을 건드려서 황화수소, 그러니까 달걀 썩은 냄새를 만들어내고요.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료에 나온 부패균의 생성물들 보니까 이름부터가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뭐 카다베린, 이건 사체에서 이름을 따왔고 푸트레시는 부패에서 따왔다고 하던데. 네, 이른바 바이오제닉 아민 계열의 물질들이죠. 시체 썩는 냄새, 고기 썩는 냄새. 이름만 들어도 우리 청취자분들 코끝에 악취가 막 진동하는 것 같지 않나요? 숙성이 원래 정원에 있던 정원사들이 나무를 예쁘게 다듬는 거라면 부패는 외부에서 독초들이 쳐들어와서 정원을 끔찍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비유가 훌륭하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둘의 증식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균이 개입하면 왜 걷잡을 수 없이 썩어버리는지를 아셔야 하거든요. 아, 증식 방식이요? 숙성을 주도하는 우리 편 효소는 사실 무생물적인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개체수가 딱 고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도 분해돼 버리죠. 하지만 외부 침입자인 세균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환경만 맞으면 2배, 4배, 8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기를 마구 약탈하죠. 와, 세균은 숫자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거네요. 그럼 세균이 이렇게 빠르고 파괴적으로 증식하는데 대체 현장의 숙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세균 군단은 다 막아내고 착한 효소들만 일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문가들이 쓰는 세 가지 통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 수분 활성도, 그리고 pH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온도죠. 온도요? 냉장고 온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패균들은 보통 따뜻한 중온을 좋아하는데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대사활동을 멈추고 얼어붙어 버립니다. 증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의 착한 효소는 생명체가 아니라서 영화에서도 완전히 얼어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0도 이하인데 효소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고기 내부의 수분에는 미네랄이란 아미노산이 녹아 있어서 0도보다 살짝 낮은 영하 1.5도 부근에서 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카텝신은 이 빙온 상태에서도 아주 느리지만 묵묵하게 단백질을 자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온도 조절이 진짜 마법이네요. 그 미세한 온도의 틈새를 찾는 거잖아요. 마치 세균이라는 악당들은 극저온의 냉동 수면 상태에 빠뜨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딱 묶어버리고 우리의 착한 요리사, 카텝신한테만 두꺼운 패딩을 입혀서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칼질을 하도록 하락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숙성의 최적 온도를 세균은 얼어붙고 효소는 일하는 구간, 즉 마이너스 1도에서 영상 1도 사이로 아주 타이트하게 잡는 겁니다. 여기에 수분과 pH 통제도 병행해야 완벽해지죠. 아, 드라이에이징 할 때 고기 겉면을 바싹 말려서 크러스트를 만드는 게 그냥 맛을 응축시키는 게 아니라 세균이 못 살게 수분을 없애버리는 방어막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젖산 때문에 정상 사후 강직 후 고기 pH가 5.6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약산성 상태 자체가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만약 도축전 동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젖산을 못 만드는 이른바 DFD 고기가 되면 pH가 중성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럼 중성 좋아하는 부패균들한테는 완전 천국이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고기는 아무리 온도를 잘 맞춰도 며칠 만에 썩어버리죠.
그리고 온도, 수분, pH라는 세 가지 방패가 완벽해야 숙성이라는 마법이 일어나는군요. 근데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매번 실험실처럼 성분을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고기가 잘 익어가는지 썩어가는지 어떻게 아나요? 현장에서는 데이터와 함께 인간의 오감을 극도로 예민하게 활용합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뼈 주위가 황변하거나 녹색, 검은색 곰팡이가 피면 즉시 버려야 하고요. 만졌을 때 부드러운 탄력이 아니라 끈끈하고 미끌거리는 슬라임이 만져진다면 그건 세균이 바이오필름을 친 거라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후각은요? 냄새로도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가장 직관적이죠. 근데 진공 포장된 고기를 방금 뜯었을 때 확 풍기는 냄새, 이걸 밀봉취라고 하는데요. 이건 공기 중에 10분 정도 두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암모니아나 시큼한 냄새가 안 사라진다면 아,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부패의 강을 건넌 거군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숙성이란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방치된 기다림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환경을 세팅해서 미생물은 차단하고 효소에게만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의도된 기다림이자 극한의 예술인 거죠. 의도된 기다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레스토랑에서 숙성육을 맛보시거나 집 냉장고에 고기를 보관하실 때마다 그 표면 너머를 상상하게 되실 겁니다. 고기 안에서 벌어지는 맹독성 가해를 든 효소와 호시탐탐 약탈을 노리는 세균 간의 그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토 전쟁 말이죠. 그리고 방패를 들고 고기의 가치를 지켜내는 전문가들의 노고도 새롭게 느껴지실 거고요. 네, 미식이라는 게 정말 거대한 과학과 통제의 산물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생각을 한번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효소와 미생물의 미세한 통제라는 개념을 우리 주방의 다른 곳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평소엔 절대 숙성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식재료들 중에서도 만약 우리가 그 마이너스 1도의 기적처럼 온도와 pH의 완벽한 틈새를 찾아낸다면 엄청난 미식의 신세계를 열어줄 숨겨진 식재료가 우리 냉장고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끝없는 배움과 호기심을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뵙겠습니다.